이 모든 비극의 정치적 승자는 네타냐후다. 와, 정말 과감한 주장이죠.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사가 바로 이 도발적인 문장으로 시작합니다. 과연 어떤 근거로 이런 결론까지 갔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. 네, 오늘 이 분석은요, 프랑스의 저명한 시사 월간지죠.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질베르 아시카르 기자의 글을 바탕으로 합니다.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기자의 날카로운 시선을 빌려서 최근의 평화 협정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. 이 기사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한 방을 날립니다. 최근에 발표된 가자지구 평화협정을 두고 이스라엘 아랍 분쟁 역사상 가장 부실하고 불공정한 평화안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데요. 이 한 문장만 봐도 앞으로 이어질 분석이 얼마나 비판적일지 감이 오시죠? 자, 그럼 먼저 이 협정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트럼프 행정부와 그 동맹들이 이 합의를 어떻게 포장해서 내놓았는지부터 말이죠. 기사에 따르면 이 계획은 발표되자마자 외교적 대성공이라는 아주 화려한 이름표를 달았다고 합니다. 백악관이랑 또 우호적인 언론들이 합심해서 만들어낸 뭐랄까 굉장히 성공적인 첫 인상이었던 거죠.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정말 대단했습니다. 이 합의가 중동의 영원한 평화를 가져올 거라고 선언했거든요. 기사에서는 이걸 두고 과장의 왕다운, 좀 황당하기까지 한 주장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아슈카르 기자는 이 화려한 포장지를 벗겨내고 그 속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그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요, 20개나 되는 조항문서 대부분이 사실은 좀 모호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었고 유일하게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합의는 딱 하나뿐이었다고 해요. 그게 바로 인질 교환 조건이었습니다. 내용을 한번 보세요. 교환 비율이 눈에 확 띄죠.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20명을 풀어주는 대가로 이스라엘은 무기수 250명,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구금되어 있던 가자 주민 1,700명을 풀어주기로 한 겁니다. 이 기사는 특히 이 1,700명의 존재에 주목합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아슈카르 기자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. 아니, 재판도 없이 그냥 갇혀있던 1,700명이 어떻게 인질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? 기사는 이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 사람들을 사실상 인질처럼 취급해 왔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고 분석하는 거죠. 자, 이제 질베르 아슈카르 기자가 제기하는 비판의 핵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그는 이 합의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보다 무엇을 완전히 빼놓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. 그러니까 이 협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라는 겁니다. 팔레스타인 국가의 미래 문제, 또 점령지내의 정착촌 문제, 예루살렘의 지위 문제처럼 수십 년간 이 분쟁의 불씨가 되어온 핵심 쟁점들이 합의문 그 어디에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. 평화협정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큰 구멍들이 뚫려 있는 셈이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. 이 계획은 진정한 평화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이 아니라는 거죠. 사실상 이스라엘의 현재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보장하는 기존의 생각들을 그냥 그럴듯하게 다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. 이것이 바로 이 기사의 최종적인 분석입니다. 지금까지 질베르 아슈카르 기자의 분석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. 그렇다면 이 기사가 내리는 최종적인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? 결국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이 기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분쟁의 뿌리를 애써 외면한 채 서둘러 맺은 합의가 가져올 평화라는 건 과연 누구를 위한 평화일까요?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 우리가 정말 진정한 평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?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께도 한 번쯤 생각해 볼 거리를 던졌기를 바랍니다.